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11월 서울의 한 골목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드럼통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맞은편엔 베이비박스가 있었습니다. 그 전달에는 한 여성이 중고 거래 앱에 20만 원의 아기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올려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산모가 자신을 숨긴 채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병원 밖 출산을 막아서 엄마와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는 거였는데 결국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훗날 친부모를 알게 할 권리를 침해한다. 베이비박스를 양성화해 버려지는 아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 출산제를 먼저 도입한 다른 나라들도 처음엔 비슷한 이유로 논란이 됐지만 지금은 보완을 거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한 걸음 나아갈 때가 온 듯합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여러분과 그 고민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상황 보겠습니다. 보호 출산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필요성도 있지만 부작용이 따른다. 우려가 여전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원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관리와 함께 병원 밖 출산을 막는 게 시급하다는 인식이 강조되면서 보호 출산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산모가 원한다면 신원이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고 익명으로 출생신고와 입양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이 갈등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은폐된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럼 병원까지도 더 기피하게 되죠. 그러면 더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꼴입니다. 보호 출산제를 주장하는 측은 영아의 생명권이 가장 우선돼야 하는데 무엇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국가가 보호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로 이렇게 위기 임신이 되었지는 모르겠어요. 사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기구한 사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태어난 아기는 보호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지난 5년간 영아 살해나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성 24명 모두 병원 밖에서 출산했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반면 보호 출산제가 영아 유기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오히려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익명 출산을 주변에서 권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여성의 입장에서도 내 아이를 직접 기르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사회적, 복지적 그런 지원 제도를 먼저 논의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는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이번 달 국회 통과는 어렵게 됐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등록하면 바로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또 다른 쟁점인 출생통보제 법안은 내일 법사위에 상정됩니다. 법안은 출생통보제의 맹점을 보완하는 보호출산제가 함께 합의 의결되지 않아 논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보호출산제의 취지와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의 생명이 절박하다는 입장과 제도와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 차이가 좁혀지는 게 관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해외에선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미국에선 정부가 지정한 안전한 장소에 아기를 두고 가면 산모가 누군지 묻지도 처벌하지도 않는 이른바 아기 피난처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포기하더라도 정부에서 아이를 보호한다면 적어도 영아 살해나 유기로 이어지는 비극은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미국 플로리다주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던 아이입니다. 베이비박스가 있던 곳은 다름 아닌 소방서. 미국에선 병원과 소방서, 경찰서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거나 아예 이 장소를 공식적으로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세이프 헤이븐법, 우리말로는 안전한 피난처법 혹은 아기 피난처법입니다. 미혼모와 10대 청소년 등 출산 사실이 드러나길 꺼리는 이들이 병원 아닌 곳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유기해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1999년 텍사스주가 처음 도입했는데 지금은 미국 50개 주 모두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출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정부가 지정한 아기 피난처에다 아이를 안전하게 두고 가기만 하면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고 처벌하지도 않는 겁니다.
Does a parent have to tell anything to the people taking the baby? No, ma'am. No, nothing at all. As long as the baby is absent of any injuries or any neglect, no. What happens to the mother when she drops off a baby? Nothing happens to the mother, ma'am. That's why we have that was called safe haven. She can go. 정부에서 지정한 아기 피난처는 지도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 경찰서, 소방서 등이 표시돼 있는데요. 제가 사는 곳 인근도 찾아봤더니 차량으로 1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 종합병원 응급실이 아기 피난처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엔 아무런 질문도 없을 것이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피난처로 지정된 곳에선 산모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건데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정말 아기를 두고 가도 아무것도 묻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As long as the baby is less than 30 days old and turn the baby over. No questions asked, no ID, no nothing. As long as the baby doesn't show any signs of abuse. 피난처로 간 아이는 그때부터 정부가 건강 상태를 체크한 뒤 입양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모가 포기해도 정부는 그 역할을 이어가는 겁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자, 이제도 취재한 뉴욕 강나림 특파원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나림 특파원, 미국에선 출산과 동시에 병원에서 출생 등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에 대한 정보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산모가 누군지 묻지 않겠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미국에서 영아 유기는 중범죄입니다. 아이를 잠시 혼자 집이나 차에 두는 것도 처벌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정한 안전한 피난처에 유기하면 그 사람을 찾지도 처벌하지도 않고 양육과 관련한 책임은 정부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제가 취재한 관련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아이를 두고 가는 사람이 산모인지 누군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피난처에서는 익명성을 보장할 테니 아이를 몰래나 위험한 곳에 버리기보다는 안전하게 두고 가라는 취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베이비박스에 대해서도 그렇듯이 이 아기 피난처에 대해 미국에서도 아기를 더 무책임하게 쉽게 버리도록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법이 텍사스주에서 처음 도입된 게 1999년이고 미국 50개 주가 모두 시행하게 된 건 2008년이니까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기까지 9년이 걸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주지사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논란에도 결국 이 법이 시행된 이유는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포기하는 걸 허락해야 부모 손에 버려져 숨지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도 버려진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기를 버리는 걸 제도화하는 것, 그렇게 허락하는 게 과연 영아 유기나 살해를 막는데 정답인가 하는 의문은 계속해서 남거든요. 네, 아기 피난처법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문구가 수치심도 비난도 없을 거고 이름도 남지 않습니다라는 거였는데요. 처벌을 면해주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게 아이를 버려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원치 않는 출산에 대한 수치심, 사회적 비난이 극단적으로 쓰레기통이나 냉장고 속 영아 시신으로 이어지는 것만큼은 막아보자는 겁니다. 아이를 돌보는 역할은 부모가 포기해도 정부가 일부 대신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아이의 생명을 지킨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국의 아기 피난처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친부모나 자녀를 찾고 싶을 때 아무런 정보도 남아있지 않다는 건 안타까운 한계였는데요. 유럽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보완한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이지선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출산과 아이의 보호,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지려면 산모의 결혼 여부나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 편히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프랑스의 익명 출산제는 그래서 산모에게 완전한 익명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는 병원이 하는데 이때 등록부에 산모 이름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비밀 파일을 만들 수 있는데요.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해 산모는 자신의 신원과 친부 관련 정보, 출생 환경 등을 남길 수 있고요. 파일은 철저히 봉인돼서 국가기관이 보관합니다. 독일의 신뢰 출산제도 유사합니다. 역시 산모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고 출생 관련 정보는 봉인해서 국가기관이 관리하는데요. 다만 나중에 아이가 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할 때 그 공개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친모의 권리를 보다 중요시해서 성년이 된 아이가 열람 요청을 하면 반드시 친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반면에 독일은 자녀의 알 권리에 좀 더 비중을 둬서 아이가 16살이 되면 출생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고 이게 싫다면 친모가 비공개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익명 출산제를 통해 매년 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태어나 법적 신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450명의 산모가 실외 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 놀랍게도 4명 가운데 1명은 실외 출산 준비 과정에서 직접 양육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해야 했거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와버렸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지난주 울산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아기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도 충격을 줬는데요. 아기를 버렸다는 여성이 오늘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의 전수조사로 수사가 시작된 이른바 유령영아 사건도 한 건 추가됐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새벽 울산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임신 6개월 만에 태어난 미숙아로 추정되는 남자 아기였습니다. 수사 착수 닷새 말인 오늘 자신이 아이를 버렸다는 10대 여성이 울산 남부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자수하였습니다. DNA 감식, 휴대폰 포렌식 분석 자료 등을 통하여 철저히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사체 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또 아이의 사망 원인과 출생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는 유령 영아 사건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의 조사로 추가 발견된 충남 천안시의 미등록 영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12월 말 천안의 한 병원에서 출산 기록이 확인된 이 아이는 출생 이틀 뒤 같은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가 발급됐습니다. 영아를 학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친모의 소재를 파악하는 동시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의 조사로 수사 의뢰된 12건 가운데 4건은 아이들의 생사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안성에서 태어난 1명과 2019년 수원에서 출생한 아기, 또 재작년 서울에서 태어난 아기 등 4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구속된 친모의 남편 이모 씨를 오늘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영아 2명이 유기되는 동안 낙태했다는 부인의 말을 믿었다며 범행 가담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